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시황, 장중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상승세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코스닥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전부 다 빨간 불들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지선에 가깝게 근접한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미는 없어요. 네, 일단 뭐 단기 데드크로스가 코스닥상에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재미가 없는데 종목, 테마, 재료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재밌는 일들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지수 흐름보다도 종목의 변동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매도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방향을 조금 틀어주게 된다라면 순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후에 시장 상황이 코스피까지도 같이 올려줄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0.03, 근데 밀렸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최근 시황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서 갖고 온다라면 시장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왜 그런 모습이냐면 지금 과매수 국면에서 일단은 이 과매수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를 통한 나머지 서운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을 유지하면서 조금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래쪽 변동이 나오더라도 2050포인트 위쪽의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어떤 압력, 부담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분봉을 보도록 합니다. 분봉 보시면 일단 아침에 편안하네요.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상승 출발 이후에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준 모습들이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장중 신고가죠. 오늘 장중 신고가 발생하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항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을 밀어 올리는 부분들이 뭔가 또 다른 기대감 또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셉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일찌감치 가 있는 상태고요. 0.7%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닥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냐면 또 내려갈까봐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내려갈까봐 무섭다. 또 내려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그런 수익이라든지 지켜왔었던 또 누려왔었던 그런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콱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매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 이평선 자체도 급하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왔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늘어진다거나 조정이 나온다라면 조정에 대한 포인트로 인해서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상승을 해버린다거나 현재 위치 유지를 해버린다라면 데드크로스 언제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 같이 느껴지고 있죠. 다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 보면은 이제 대북 관련한 악재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이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빅텍 이런 거, 스페코 추가 상승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저점 지지가 여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상황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나타날 수 있고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바로 차익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두 차례 올라가고 나면 끝날 재료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니까 오늘까지 또 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만원대 넘어가면서 빅텍이요. 만원대 넘어가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먹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더 들고 갈까? 언제 팔아먹지?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 팔아먹을 거야. 이런 생각들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이 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뚫고 넘어가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뚫려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요.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네, 상승 쪽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매도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매도가 일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또다시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는 계속 부담이 됩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부담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버린 것들은 단기에 많이 상승하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날의 저점, 그 저점대 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탈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네,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악재를 받아들인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정을 다 받고 나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가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반등이 나가도 네,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기 좀 어렵고요. 옆으로 서주거나 소폭 반등 또는 다시 소폭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소가 될 때까지. 자, 여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초중순까지 보시면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올망졸망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국에 해소될 때까지는 주가가 횡보를 쭉 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뻘거죽죽하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도 잘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양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 양상을 다시 줄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게 되면 대형주가 힘을 받게 되죠. 대형주가 힘을 받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즉 밀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뭐 지금은 물량도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량도 얼마 많지 않아서 외국인 500억, 기관이 1300억 합쳐서요. 금융투자 850억, 연기금 300억.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 그러면 오늘 조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대형주를 사시려면 코스피 200 안쪽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의 포인트도 충분히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저평가다 아니면 저점이다라는 그런 논란들보다도 재료나 또는 단기 급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일단 순환매적인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조차도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대형주, 소형주 딱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 이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라섬유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저점 지지대 굉장히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승 이후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점대 지지대에서는 반등했다가 단계 올라가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빅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네, 오늘도 좀 지켜보자.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들은 일단 수급 동향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데 이게 순매수 전환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보죠. 금융투자 쪽은 매도를 일단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좀 지켜보자.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연기금은 매도 이후에 매도 물량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아직까지 시장을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면 일단 횡보 구간대에서 이 연기금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매수 좀 했죠.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가 좀 맞긴 맞았는데, 뭐 많이 올랐다 하긴 좀 그렇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오히려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돈 버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아먹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맞추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종 매수가 들어가면서 요거 유효하게 적용이 됐고요. 인버스는 해치성 물량인 것 같아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다 팔아먹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렇게 종목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종목 집중에 대한 포인트로 개인들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는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시 기준인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종목에 집중하고 있네요. 네, 동진세미캠도 좋은 자리에 잘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있고요. 유진테크, 잘 갑니다. 유진테크. 네, 이런 기업들 계속 쭉쭉 잘 올라가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뭐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제가 진단을 살짝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도 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이다, 이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든 장기든 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외국인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꾸준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 쪽에서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지금 베팅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코덱스 200 사셔도 괜찮고요. 대형주 쪽, 가급적이면 매수하기 위한 포인트는 대형주 쪽 매수 나쁘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는데 데드크로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따라가면서 매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기다려도 아무런 부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종목 특징적인 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메디톡신이 비허가 결정이 났죠. 그래서 사실 이쯤 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력 상품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거의 70% 정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비허가가 나오면서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메디톡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산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가는 네, 굉장히 나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은 당장 메디톡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악재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죠. 뭐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저점대 지금 105,000원쯤 나와 있는데 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생각으로 그냥 개겨 보시거나. 근데 뭐 예전에 그 백수호 같은 경우도 가짜 백수호 해가지고 내추럴엔도텍이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니다, 괜찮다 해가지고 다시 뭐 소폭 상승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아무튼 뭐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만 비중 같은 부분들 많이 줄여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시황 마무리 해드리고요. 네, 오후까지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장은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지만 코스피는 아직 아니고 코스닥은 데드크로스 나와 있지만 이렇게 횡보 흐름만 나오게 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오후 시황에서 또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